한때 얼리어답터로 유명했던 나는 새로운 전자기기나 혁신적인 기술보다 수면의 질에 더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수면 문제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았던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아침이 밝자 나는 최우선 과제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먼저 스마트폰과 점점 친해진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잠들기 전에도 SNS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는 빛으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잠의 질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매일 밤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멀리하는 새 규칙을 정했다. 대신 차분한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듣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지만 일주일 만에 차분한 음악에 마음이 정리되고 차분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내가 맞이한 도전은 침실 환경 개선이었다. 침실이란 곧 편안함과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했다.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달아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고 침구는 몸에 맞고 편안한 질감의 것으로 바꿨다. 방의 온도 또한 신경 썼는데 온도를 살짝 낮추니 몸이 자연스럽게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길 원했다. 그러던 중 생체의 리듬을 고려한 일상 루틴을 새로 짜보는 것도 시도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며 아침에는 자연광을 느낄 수 있도록 커튼을 열어두었다. 자연광은 몸을 깨우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 실천해본 것인데 점차 아침 기상 시간이 고정되며 덜 피곤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운동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낮 동안 적절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을 잘 이루게 만드는 비법임을 깨달았다. 저녁 늦게 운동할 경우 오히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잠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가능한 한 오후 시간대에 운동을 마쳤다. 또한 식습관도 조절했다. 커피를 매우 즐기던 나는 오후 2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피하기로 했다. 대신 저녁 시간에는 소화를 방해하지 않는 가벼운 식사를 하고 자기 전에는 따뜻한 허브티 한 잔으로 마무리하며 몸을 이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수면의 질이 서서히 개선됨을 느꼈다. 전에는 피로함이 항상 깔려 있었지만 이제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정은 끝없이 시도하고 조정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으며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정은 그 자체로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고 그 소중한 시간에 의미를 깊이 새기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날씨는 선선하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 주 동안 바쁘게 달려온 나는 드디어 금요일 밤에 여유를 즐기기로 결심했다. 넷플릭스의 흥미로운 시리즈를 선택하고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지니 이보다 더 완벽한 시간이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바로 간식이었다. 밤에 먹는 간식은 달콤하고 맛있는 유혹이지만 다음 날 아침에 찾아오는 죄책감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문득 인터넷에서 본 기사가 생각났다. 밤에 먹어도 죄책감 없는 건강 간식 베스트 5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나는 이 기사를 바로 꺼내어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간식은 오트밀 쿠키였다. 귀리로 만든 이 쿠키는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서서히 올려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오트밀 쿠키는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는데 오늘이 그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간식은 험프티 덤프티 계획에서 펜트하우스로 가장 옮겨진 호두와 딸기였다. 보통 간식으로 많이 먹는 조합은 아니지만 딸기의 상큼함과 호두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져 꽤나 맛있다는 평이었다. 호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하니 이건 만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는 홈메이드 감자칩이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워낸 감자칩이라면 죄책감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감자를 얇게 썰어 소량의 올리브유와 소금을 뿌려 오븐에 구워내면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했다. 튀기지 않았으니 건강에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하니 바로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네 번째 간식은 요거트 그라놀라였다. 요거트에 생과일과 그라놀라를 곁들이면 신선하고 든든한 간식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라놀라의 바삭함과 요거트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맛있는 조합이 떠올랐고 스스로에게 이만한 보상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라놀라의 고소함과 과일의 달콤함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간식이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간식은 귀리 응용 식품인 오버나이트 오트였다. 일종의 냉침 방법으로 귀리를 우유나 요거트에 담가 하룻밤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는 간식이라고 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속을 든든하게 채워줘 잠들기 전에 허기진 배를 달래기에 좋다고 한다. 나는 집에 있는 아몬드 우유와 견과류를 넣어 만들어 보기로 했다. 결국 이 기사 덕분에 나는 밤마다 찾아오는 간식 의혹과의 싸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건강한 대안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몸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 편히 간식을 즐기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이렇게 건강한 간식을 준비하면서 나만의 금요일 밤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고된 일의 연속이다. 우리의 머릿속은 경쟁, 업무, 인간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우리의 정신과 신체에 끊임없는 부담을 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나는 이미 유명한 상담사이자 자기 개발 전문가인 한나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 명상,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한나는 먼저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 자신도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와 자기 전에 명상을 한다고 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에 집중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초기에는 5분,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시작하지만 차츰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커진다고 했다. 그녀는 명상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중요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다. 다음으로 한나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운동이야말로 신체적 활력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가장 즉각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 규칙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운동은 요가였다. 요가는 신체적 유연성을 높임과 동시에 마음의 안정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꼭 요가가 아니더라도 달리기, 수영, 헬스 등 자신이 만족하는 어떤 운동이든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일과 휴식, 사회적 활동과 개인적 성장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친구와의 시간, 가족과의 만남, 혼자만의 여유로움 등을 통해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 잘 돌보고 새롭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한나와의 인터뷰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 나는 그녀의 조언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되새기며 나의 일상에도 적용해 보기로 결심했다. 점점 더 바쁘고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아가며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녀의 철학을 동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나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 명상,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팔다리를 쭉 뻗곤 한다. 그런데 이 단순한 동작이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열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매일 아침 일상의 일부로 스트레칭을 시작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간단한 전신 스트레칭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를 전해준다. 주인공인 민주는 아침잠이 많아 대부분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졸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매일 같은 패턴의 반복적인 일상에 지쳐가던 어느 날, 민주는 친구의 제안으로 짧은 아침 스트레칭을 시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귀찮기 그지없었지만 천천히 머리 위로 팔을 쭉 뻗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몸 구석구석이 시원해짐을 느꼈다. 민주는 매일 아침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전신 스트레칭을 찾았다. 화려하지도 어렵지도 않지만 그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먼저 목과 어깨를 원을 그리듯 돌려주며 긴장을 풀어주었고 팔을 옆으로 쭉 펴고 비틀어주면서 상체의 피로를 씻어냈다. 특히 허리 굴곡 스트레칭은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민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허리를 좌우로 꼬아주며 뻣뻣한 허리의 긴장이 서서히 녹아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하루하루 이렇게 스트레칭을 실천하면서 민주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피로가 가시지 않아 매일매일 피곤한 느낌이었지만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 주었고 통증을 줄여주면서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기 전처럼 피곤하지 않았다. 민주는 오히려 아침에 활력 있게 일어나는 기쁨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업무 집중력까지 향상되었음을 체감했다. 스트레칭은 그저 몸을 움직이고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하루의 시작에 변화를 주고자 한 민준에게 있어 정신적 안정과 충전의 시간이자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은 것이었다. 스트레칭은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고 활기를 되찾아줌으로써 민준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자극받은 동료들은 하나 둘씩 스트레칭의 효과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저마다 짧은 스트레칭을 시작하면서 일상의 변화를 체감했다. 이는 그저 몇 가지의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만으로도 일상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고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처럼 간단한 전신 스트레칭이 가진 마법 같은 힘은 그 단순함에 비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 매일 아침 또는 틈틈이 실행하는 스트레칭은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줄 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도 선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한 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방대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지만 이 스트레칭의 마법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찾아가는 것은 어떨까?